어느 광산촌에 가난한 광부의 어린 아들이 있었다. 이 소년의 집은 고기를 1년에 2번밖에 먹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의 친구가 난치병에 걸렸는데 수술을 받고 깔끔하게 낫는 것을 보고 감동하여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소년이 자신의 결심을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를 위해 모아둔 돈이 1억 원이 있단다. 그걸 써도 좋다. 단 그 돈을 네가 의학 공부를 마치고 의사가 되어 병원을 차릴 때 돈이 필요할 것이므로 그때까지 손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소년은 아버지의 따뜻한 배려에 감격했다. 소년은 가난한 집에서 변변한 옷도 제대로 못 사 입던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 귀하게 저축한 돈을 함부로 쓰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이윽고 소년은 의학대학교에 진학했고 열심히 공부하여 의사 자격증을 땄다. 졸업식 날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실 내가 저축해놓은 돈이 하나도 없단다. 아들은 처음에는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 그 의미를 알고 아버지와 함께 웃었다. 덕분에 소년은 항상 자기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돈이 은행에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며 지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부유한 감정이 소년에게 용기와 의욕을 심어주어 의사가 될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미세영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내용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나중에 돈이 없다고 한다면 아이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라고 원망을 할까요? 최근 미래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비전 보드로 만들어 보니 미래에 내가 성공할 수 있다, 돈을 얼마만큼 벌 수 있다, 이렇게 목표한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 현재의 제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힘들지 않게 여겨지게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실제로 없더라도 있다고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지요. 결국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꿈 내비게이션인데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룰 수 없는 것 같은 꿈도 결국 이루어진다. 꿈을 이루는 6가지 황금 열쇠가 있는데 꿈, 목표, 녹음, 행동, 성취, 나눔으로 꿈을 이루라. 저는 여기에서 6가지 황금 열쇠 중 녹음이라는 부분에 귀가 쫑긋했어요. 녹음? 녹음으로 꿈을 이룰 수 있다니? 이런 생각에서죠. 책 속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마음가짐은 행동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마음가짐에 따라 이후의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부정적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면 부정적 생각을 떠올리고 부정적 행동을 하게 된다. 반면 긍정적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면 긍정적 생각을 떠올리고 긍정적 행동을 하게 된다. 이 때문에 모든 것은 태도에 달려있다는 말이 나온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오영근 한금실님이신데요. 오영근님은 평상시 청소년 교육에 관심이 있어 많은 청소년이 꿈이 무엇인지 모르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꿈을 찾아주고 쉽게 성취하도록 돕는 RG톡 앱을 개발하였습니다.
한금실님은 꿈이 없는 청소년을 보고 청소년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고자 성남시 교육지원청 성남시 학교 청소년 복지 상담사업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청소년 복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소원이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소원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자신에게 확언을 하라고 하는데요. 실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더 많죠. 소원을 이루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소원을 원하는 순간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이 가장 설득력 있게 전달되고 있는데요.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우리의 소원이 우주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으며 필요로 할 때 공명 현상을 이용하여 끌어당길 수 있다는 것인데요. 소원 성취의 방법으로 말, 메모, 이미지 같은 방법을 이용하는데요. 저자는 누구나 소원을 쉽고 편하게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녹음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책의 차례를 보면 6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1단계 꿈, 2단계 목표, 3단계 녹음, 4단계 행동, 5단계 성취, 6단계 나눔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녹음 부분을 집중해서 낭독해 드릴게요. 우주 공면 주파수로 소원을 이룬다. 꿈과 목표가 정해지면 누구나 꿈을 이룰 것처럼 이야기하는 강의와 책들이 많지만 사실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는 수많은 개인차가 존재한다. 꿈의 종류가 다르고 같은 종류라 하더라도 크기나 재능, 열정이 다른 경우가 허다하다. 만약 꿈의 크기가 그리 크지 않은데 재능이 있고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라면 크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스스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꿈의 크기가 아주 큰 경우 재능과 열정이 있더라도 스스로 꿈을 이루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또 꿈의 크기가 작더라도 재능이 부족하거나 열정이 부족한 경우라면 특별한 도구를 쓰지 않는 한 꿈을 이루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책을 쓰는 이유는 보다 더 많은 사람이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차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 사람이라도 따라하기만 하면 꿈을 이루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고심한 끝에 고안해낸 것이 바로 녹음이다. 녹음이라 하면 단지 목소리를 녹음하는 것만을 떠올릴 텐데 여기서 말하는 녹음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녹음 기술을 뜻한다. 일단 녹음은 무한 반복하여 재생시킬 수 있다. 그리고 녹음을 재생할 때는 말이 흘러나오는데 이때 흘러나오는 말에는 놀라운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다. 정원수 충남대학교 국어교육학과 교수는 말과 관련하여 깜짝 놀랄만한 논문을 발표했다. 인간의 말은 발성기관에서 생기는 소리라는 양자와 생각에서 나오는 음이라는 양자가 서로 얽혀 나오는 것이라 주장한 것이다. 그의 주장이 놀라운 이유는 말의 구성 요소를 양자 개념으로 이해한 최초의 주장이라는 데 있다. 물리학에서 양자란 에너지를 가지는 최소 덩어리를 뜻하는데 양자 역학에 의하면 양자는 입자와 파동,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가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예를 들어 원자 속의 전자는 입자의 성질과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런데 소리의 양자는 이미 에너지로 증명되었기에 이해되지만 음이 양자는 뜻만 가지는 것이므로 이것도 에너지를 가진다는 것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물질 에너지가 있다면 비물질 에너지도 있으므로 음이 양자를 비물질 에너지로 이해하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 마음, 지식, 감정 등과 같은 것은 비물질이지만 분명 에너지를 갖고 있다. 우리는 감정 에너지에 의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은가? 정 교수의 주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사람의 말이 소리 양자와 음이 양자의 양자 얽힘에 의해 완성된다고 주장했다. 양자 얽힘이란 짝을 이룬 두 양자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즉각적으로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물리 이론이다. 이러한 양자 얽힘은 2015년 네덜란드 물리학자 로널드 헨슨의 연구팀이 네이처지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한 원자 내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적 분포 또는 공간을 오비탈이라고 하는데 이 오비탈은 두 개의 전자만 들어갈 수 있다. 이 전자들은 회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때 두 전자의 회전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어야 한다. 만약 두 전자가 같은 방향으로 돈다면 두 전자는 같은 전하를 띠게 되어 서로 밀어내므로 오비탈이 박살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한 오비탈의 두 전자는 항상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 운동을 하는 성질을 가진다. 이런 양자 얽힘 이론을 바탕으로 이것을 말소리에 적용해 보자. 목에서 나오는 소리 양자와 마음에서 나오는 음이 양자가 서로 양자 얽힘의 관계라면 이 둘은 양자 얽힘에 의해 결합하여 즉각 말이라는 존재로 공기 중에 퍼져나갈 수 있다. 정 교수는 이를 1차 양자 얽힘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2차 양자 얽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 정 교수가 주장하는 2차 양자 얽힘의 효과는 더욱 놀랍다. 1차 양자 얽힘에 의해 생성된 말, 리듬파는 대기 중의 전자기파와 양자 얽힘으로 결합해 이번에는 빛의 속도로 우주로 날아간다는 것이다. 자신의 꿈이나 목표, 소원을 녹음한 후 재생하면 말은 고유의 주파수가 생성되어 소리 파동의 형태로 공기 중에 퍼져나가며 또 양자 파동의 형태로 빛과 같은 속도로 우주로 퍼져나가게 된다. 이때 주파수가 만들어내는 진동이 공명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공명현상이란 모든 물체마다 고유의 진동수가 있는데 어떤 물체의 고유 진동수와 같은 진동수를 가진 물체가 주기적으로 영향을 줘서 진폭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다. 잠재의식을 제대로 발휘하는 방법. 우리는 잠재의식을 활용하여 꿈과 목표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손쉽게 인생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유독 나는 그렇지 못한가 하며 고민하는 사람도 많다. 지금까지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많은 방법이 제시되었고 이들 방법으로 성공을 실현한 사례들을 주변에서 접할 수 있기도 하다. 이때
대다수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잠재의식을 활용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이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잠재의식의 활용으로 우리 안에 무한한 잠재 능력을 끌어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잠재의식의 힘의 저자인 조셉 머피는 잠재의식을 제대로 작동시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음 6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1. 절대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마음속에 갖고 있는 세속적인 소원을 자신의 이성이 경멸할 때가 있다. 건물주가 되어 돈이 늘 많았으면 좋겠다라든가 스타가 되어 모든 사람이 내 이름을 알았으면 좋겠다 등 많은 사람이 이런 소원을 품고 있지만 한편으로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런 세속적인 소원을 갖는 것은 저급하다거나 가능성이 희박한 꿈을 꾸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와 당황하며 이런 생각들을 지워버리기도 한다. 이럴 경우 잠재의식은 작동하지 않게 된다. 실제로 이런 소원을 달성한 사람들은 의외로 유치하다고 말할 수 있는 성격의 소유자가 많다. 2. 긍정적인 말을 하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사람이 언제나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잠재의식으로 각인된다. 좋은 것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것을 생각하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 말처럼 당신이 비극적인 인생을 바라지 않는다면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3. 현재 진행형으로 말하라. 잠재의식에 나의 꿈을 각인할 때 나는 부자가 되고 있다와 같은 현재 진행형이 가장 좋다. 왜냐하면 내가 바라는 것은 꿈이 실현된 현재이지 언젠가 실현될 미래가 아니기 때문이다. 4. 좋은 것을 상상하라. 좋은 상상하는 것은 잠재의식에 바라는 이미지를 입력하는 행위다. 그런데 상상이라는 것에는 감정까지 포함되어 있다. 불안이나 걱정은 어두운 상상의 산물이다. 가능한 한 밝은 상상을 함으로써 마음을 평안하게 해야 전진할 힘이 생기며 잠재의식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5. 반복하라. 잠재의식에 자신의 소원을 각인하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복하지 않으면 자신도 알 수 없는 사이에 부정적으로 돌아설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바뀌고 있으며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지 않는가? 따라서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그것을 몇 번이고 되풀이할 필요가 있다. 6. 1인칭으로 선언하라. 잠재의식에 꿈을 각인할 때 3인칭으로 누가 원하고 있다는 식은 좋지 않다. 또 너무 일반적인 소원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잠재의식에는 곤란하다. 남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에도 자신이 원하고 있다는 형태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디까지나 주체는 나 자신이어야 한다. 녹음, 무한 반복의 힘. 잠재의식에 꿈과 목표를 각인하는 방법으로 이미지와 메모 및 말 등의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반복하면 잠재의식이 현실로 인식하여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도록 만드는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미지와 메모, 말 등을 반복하면 우리의 오감, 즉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을 통해
마음에 암시나 자극을 주게 되는데 이때 일종의 최면 효과가 나타나 잠재의식을 자극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잠재의식은 비옥한 밭과 같아서 긍정적인 자기 암시가 주어지면 잠재의식은 당신이 원하는 꿈을 가꾸어 발전시키게 된다. 성공한 모습을 반복적으로 이미지화하면 잠재의식이 인지하게 되어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게 하는 힘을 방출하게 된다. 우리의 뇌는 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로 생각한다. 따라서 목표를 글로 쓰되 눈에 보일 듯,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이미지로 상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지화를 반복하면 잠재의식은 자신의 에너지, 집중력, 기억 능력, 직관력, 창조력 등을 최대한으로 넓혀준다. 이미지에 이와 같은 엄청난 힘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현대는 이미지를 주제로 연구하는 이미지 심리학이 발전하고 있다. 잠재의식이 이미지를 받아들이게 하려면 목표를 이룬 명확한 모습을 마음속에 그림이 자주 되풀이되어야 하고 원하는 목표를 마음속에 선명하고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시각적 이미지에 얼마나 강한 감정을 느끼고 절실히 원하느냐는 것이다. 이 강도에 따라 목표의 실현을 당길 수 있느냐 아니냐가 결정된다. 말은 끊임없이 목표를 선언함으로써 잠재의식이 받아들이게 하는 자기 암시 방법 중에 하나다. 하지만 쉬지 않고 말을 반복하면서 목표를 선언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잠을 자는 동안에는 말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녹음한 후 재생하여 목표를 지속적으로 대신 말하게 하면 365일 24시간 잠재의식의 목표를 주입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녹음은 이미지나 메모와는 달리 목표가 실현될 때까지 끊임없이 말하고 듣게 함으로써 잠재의식에 주입하는 자기 암시 효과를 주는 장점이 있다. 녹음은 엄청난 노력을 대신해준다. 한때 꿈을 이루는 방법이나 성공 원리를 담은 자기 개발서가 불티나게 팔려나간 적이 있다. 물론 이러한 성공 원리에 의해 꿈을 이루거나 성공의 반열에 오른 사람도 제법 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기 개발서에 시들해진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후의 개발서가 책으로서 가치는 있지만 실제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타나면서 시작되었다. 자기 개발서에 쓰인 대로 따라 했는데 꿈을 이루지 못했다거나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자기 개발서는 그 책을 쓴 사람만 성공하게 해줄 뿐 독자들은 들러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냉소적인 조소도 이어졌다. 시중의 자기 개발서들을 살펴보면 겉모습은 조금씩 달라 보이나 그 본질적인 내용의 흐름은 거의 비슷해 보인다. 꿈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에서 목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세부 계획을 짜고 이것을 매일 행동으로 옮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기 개발서들은 꿈, 목표, 세부 계획 및 행동, 노력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과정을 따라할 때 세부 계획까지는 잘 만들 수는 있었으나 실행 부분에서 미흡하여 꿈을 이루지 못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했던 부분을 볼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목표의 실현을 위해 혼신을 다해 노력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녹음 방식은 어떠한가? 목표를 녹음한 후 반복 재생하여 잠재의식이 목표를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잠재의식이 세부 계획을 정하고 진두지휘함으로 우리는 단지 목표가 실현된다는 마음만 가지고 행동하면 된다. 다시 말해 세부 계획까지 반드시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세부 계획을 짜지 않으므로 계획을 지키기 위한 실천에 대한 스트레스도 받을 필요가 없다. 일상생활 속에서 목표를 항상 노심초사 기억하면서 살 필요가 없으며 단지 녹음된 목표가 실현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소원만 간절히 바랄 뿐이지 기도를 위한 세부 계획까지 기도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다. 녹음된 목표는 끊임없는 반복 재생을 통해서 목표를 잠재의식에 각인시킴으로써 잠재의식의 발현으로 목표를 실현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은 마치 전쟁터에 투입된 로봇이 입력된 프로그램 덕분에 수명이 닿을 때까지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과 같은 원리다. 사랑, 믿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녹음하라. 여기에서는 녹음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세 가지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바로 사랑, 믿음, 감사다. 1. 사랑, 자신을 사랑하라. 원하는 것을 얻고 싶다면 당신에게 그럴 자격이 있다고 믿는 게 우선이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감을 가지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자신을 실패한 인간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의도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설사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또 자신을 부당한 희생자라고 여겨 항상 고통당한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니 가장 먼저 자신을 사랑하라. 당신은 자기 자신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대부분 사람은 자신을 과소평가하거나 업신여기고 있다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로 우월감 콤플렉스 같은 것은 없다. 우월감을 지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열등감 때문에 괴로워한다. 그들의 우월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나 불안한 감정을 감추기 위한 은폐물인 경우가 많다. 열등감과 우월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해결책은 동전 자체가 가짜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진실은 이것이다. 우리는 열등하지 않다. 우리는 우월하지도 않다. 우리는 그저 자기 자신일 뿐이고 그런 자신을 사랑할 뿐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2. 믿음.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어라.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 출신으로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자리에까지 오른 아놀드 스와츠제네거는 꿈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자신의 소망을 이루는 열쇠라고 말하였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원하면 뭐든 가질 수 있다고 믿었고 단 한 번도 그것을 의심한 적이 없었다고 하였으며 이와 같은 믿음이 꿈을 실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고 했다. 우리는 향후 성공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난 꿈을 가졌고 그 꿈이 결국엔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을 뿐입니다. 녹음을 한 후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당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어떤 꿈도 이룰 수 있다. 3. 감사.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녹음을 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마스시타 전기의 창업자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일찍이 감사의 힘을 간파하면서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세상과 고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른 게 있다면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의 차이뿐이다. 감사하면 감옥이라도 수도원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조심하라. 불평의 문으로 행복이 새어나간다. 기억하라. 감사의 문으로 행복이 들어온다. 이것이 감사의 힘이다. 감사는 희망의 언어다. 부정적 감정이 휩싸여 있더라도 감사하는 순간 부정적 에너지는 물러간다. 감사하기를 생활화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 우리는 녹음을 통해 우리의 목표가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우리 안에 목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감사하는 것은 목표가 구동되는 엔진에 휘발유를 붓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이 세 가지 마음가짐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긍정적이고 신념에 찬 목소리로 녹음을 시작해보자. 올바른 녹음 방법, 앤서의 법칙. 이제 실제로 어떻게 녹음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다음 세 가지 목표가 있다. 어떤 문장으로 녹음해야 이루어질까? 첫 번째, 나는 2023년 부자가 되었다. 두 번째, 나는 2023년 부자다. 세 번째, 나는 2023년 부자가 될 것이다. 이상 세 문장은 모두 똑같이 부자가 되기 위한 목표로서 단지 시제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첫 번째 문장은 과거형, 두 번째 문장은 현재형, 세 번째 문장은 미래형으로 적었다. 첫 번째 문장은 미래 시점에서 이미 부자가 되었다는 의미로 잠재의식은 이미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게 된다. 세 번째 문장은 부자가 될 것이라는 희망이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한계에 빠진다. 두 번째 문장은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앞에 2023년 자체가 미래형이기에 애매하다. 잠재의식은 미래 시점에서도 현재 진행형에만 작동하는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두 번째 문장은 나는 2023년 현재 부자가 된다라고 녹음해야 정확하게 잠재의식이 반응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녹음의 문장을 만드는 것은 간단치 않다. 현재 진행형으로 만드는 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녹음 문장을 만들고자 할 때 다음 6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이것을 영문의 첫 글자를 따서 앤서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1. other, 주체. 꿈과 목표는 이기적일 정도로 자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모든 목표를 나는 또는 나 홍길동은으로 시작해서 이런저런 동사가 뒤따라오는 식으로 녹음해야 한다.
당신은 전 우주에서 당신 자신에 관해 나는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나는이란 단어로 시작하는 명령을 받으면 잠재의식은 그 즉시 활동을 시작해서 목표를 실현시킨다. 이것이 녹음을 나는 또는 나 홍길동은으로 시작해야 하는 이유다. 남을 위한 것은 아무리 가족이라도 별 효과가 없다. 남편이 1억을 번다가 아니라 나는 1억 원을 번다라고 녹음해야 한다. 2. need now. 원하는 것을 현재 진행형으로.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부자가 되고 싶은 게 꿈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부자가 된다라고 두루뭉실하게 말하지 않고 나는 100억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나는 20억짜리 집에 살고 있다 등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녹음해야 한다. 나는 5kg를 뺀다라고 표현하면 잠재의식은 내가 살을 빼야 하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이라서 계속 빼야 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는다. 그러므로 바로 원하는 것을 긍정의 말투로 표현해야 한다. 즉, 나는 2020년 5월에 50kg의 건강한 몸이다로 표현하는 것이다.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달성될 목표의 기준이 경우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안 이루어져도 할 수 없다는 희망을 내포하여서 잠재의식이 명확하게 작동하지 않게 된다. 성공 철학의 거장 나폴레온 힐은 부자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달성하기 위한 6가지 원칙 중의 하나에서 당신은 이미 그 돈을 가졌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믿어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녹음의 문장은 지금 그 상태에 있다는 현재형으로 녹음해야 한다. 나는 2023년에 100억을 가지고 있다라고 녹음하는 것이다. 3. 쉬워, 당연. 녹음을 잠재의식에 제대로 각인하려면 소원이 당연히 이루어진다는 확신에 찬 말이어야 한다. 추호도 부정적인 생각이나 의심을 갖지 않고 녹음 내용이 당연히 실현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자신감과 당당함으로 무장하여 우주는 내게 요구하는 것을 당연히 이루어 준다고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고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주는 우주의 무한함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녹음에 임해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나는 2021년 로키 산맥에서 휴가를 즐긴다. 나는 2022년 월 임대 수익 1,000만 원을 받는 건물주다. 4. within, 기한. 최종 기한은 생각을 행동으로 바꾸는 스위치다. 최종 기한은 현실적으로 목표를 달성 가능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기한을 정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며 목표는 그저 목표일 뿐이다. 최종 기한을 정하면 목표에 추진력이 생긴다. 최종 기한이 없는 목표나 결정은 한낱 탁상 공론에 불과하고 관용도 없이 허공에 쏘는 화살과 같다. 목표가 그 기간 내 어떻게 이루어질지 도저히 가늠되지 않더라도 기한을 정해서 녹음해야 한다. 우리는 잠재의식과 우주가 어떤 시간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눈앞에 펼쳐놓을지 알 수 없다. 즉시 일어나기도 하는 게 우주의 신비다. 나는 언제까지 한다 라고 녹음해야 한다. 예를 들면 나는 2020년 말까지 1매출 100만 원을 넘고 있다 라고 녹음한다. 5. everything, 모든 것.
녹음해 놓으면 내가 그것을 이루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행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으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녹음해라. 그리고 자연의 순리에 맡기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고 있으면 된다. 무언가를 억지로 하려 하지 말고 흐름에 맡기고 나는 그냥 해야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다. 소원도 품을수록 더 다채로워진다. 지금 가진 소원, 그 밖에 또 어떤 아름다운 꿈이 있을까? 6. 리코드, 녹음. 녹음할 때는 한 번에 하나의 소원만 녹음해야 한다. 명확한 하나의 생각에 해당하는 주파수가 우주 에너지와 공명을 이루어 명확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지금 가진 소원이 10개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소원을 한 문장으로 간결하게 녹음해서 반복 재생하고 또 다른 내용의 소원은 또 녹음해서 반복 재생하는 식으로 10개의 녹음을 각각 반복 재생해 놓는 것이다. 난 몸매도 좋고 돈도 많이 버는 미남이다. 와 같은 2가지 소원이 한 문장에 들어가는 것은 곤란하다. 앤서의 법칙에 따른 녹음 방법을 요약하자면 나라는 주체가 원하는 것을 당연하게 기한까지 현재의 긍정 표현으로 한다고 녹음하면 된다. 방법 1. 나는 언제 무엇을 한다. 방법 2. 나는 언제 무엇이다.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녹음 방법의 예를 적어본다. 긴 문장보다는 짧은 한 개의 문장으로 된 메시지를 녹음하는 것이 좋다. 1. 부자가 되고 싶을 때. 나는 2022년 12월 통장에 1억 원 현금을 가지고 있다. 나는 2023년 3월 페라리 빨간색 스포츠카를 소유하고 있다. 나는 2024년 5월 60평형 아파트에 살고 있다. 2. 명예를 원할 때. 나는 2023년 3월 요리 명장 자격증을 획득했다. 나는 2025년 2월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나는 2025년 12월 대학교 정규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3. 배우자를 찾을 때. 나는 2024년 3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다. 나는 2025년 5월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다. 나는 2026년 10월 아내가 낳은 건강한 쌍둥이를 키우고 있다. 4. 건강을 원할 때. 나는 2022년 4월 20일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 나는 2022년 5월 철인 3종 경기에 참여해서 우승했다. 나는 100세까지 아픈 곳 하나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다. 5.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나는 2022년 8월 수상스키를 재미있게 즐기고 있다. 나는 2025년 10월 가족과 함께 전 세계 여행을 하고 있다. 나는 2026년 5월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서 기념 촬영을 했다. 사람들은 동일한 소리를 반복해서 들으면 어느 순간 잡음으로 여기게 된다. 녹음한 내용이 잡음으로 들리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잠재의식이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녹음을 재생할 때는 반드시 소리를 최대한 줄여서 사람의 귀에 거의 들리지 않는 무음으로 반복 재생하여야 더욱 효과적이다.
무음의 상태가 더 효과적이란 말에 의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무음의 상태라면 내가 인식할 수 없기에 잠재의식에 각인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무음의 상태에서도 녹음, 반복 재생 시스템은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말소리가 날 때에는 음파와 음이가 울려 퍼지지만 무음으로 작동할 때에는 왈파와 음이가 계속 자연에 울려 퍼지게 된다. 여기서 왈파란 말씀 왈자의 왈이다. 우리가 대개 말씀이라 할 때 상스러운 말을 말씀이라 하지 않는다. 말에 거룩한 뜻이 담길 때 비로소 말씀이란 말을 쓴다. 왈파란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음파다. 녹음, 반복 재생에서 무음 상태로 작동시켜 놓으면 이런 왈파가 퍼져나가게 되므로 더욱 효과적인 잠재의식 깨움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무음 상태가 더 효과적이란 말을 하는 것이다. 꿈의 실현에 집착할 경우 그것을 이루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일어난다. 그러나 초연한 사람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생겨나고 그러면 꿈을 상징하는 것들이 자발적으로 손쉽게 다가온다. 무언가에 집착하는 사람은 무력과 절망, 세속적인 욕구, 사소한 두려움, 소리 없는 절망, 심각함의 감옥에 갇힌 것이나 다름없다. 복을 달라고 원해놓고 빨리 안 준다고 칭얼거리는 모습이 안달복달이다. 음식을 주문해 놓고 자꾸 주방을 기웃거리며 독촉하면 음식이 맛있게 나오겠는가? 주문한 음식은 틀림없이 나온다. 그걸 의심하는 이는 바보다. 그게 바로 시스템의 힘이다. 녹음은 굳이 자나깨나 목표에 매달리지 않아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 최적의 시스템이다. 일반 녹음 앱으로 녹음할 경우 이 책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추기 힘들 수 있다. 이에 필자는 노력 끝에 녹음의 원리에 적합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RG톡이다. RG톡을 실행하면 이 책에서 제시하는 녹음 원리에 따라 최대 100개까지 꿈과 목표를 녹음하고 무한 반복 재생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소리가 우주와 공명을 이루려면 지구의 평균 주파수인 7.83Hz와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녹음 소리의 주파수를 마이너스 볼륨에 맞춰야 하는데 RG톡으로 마이너스 볼륨 12에서 14에 맞춰 놓으면 지구 주파수 7.83Hz 영역에 들어가게 되어 공명을 이루기에 유리하게 되어 더 빨리 꿈에 도달하게 만들어준다. 알라딘이 요술램프를 문지르면 램프 요정 지니가 나타나서 어떤 소원이든 들어주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무한 능력을 가진 잠재의식이 있다. 지니가 언제나 램프 속에서 대기하고 있듯이 잠재의식도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 안에서 명령만 대기하고 있다. 잠재의식을 알고 활용하는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떤 일도 못 해낼 일이 없는 것이다. 이제 우리도 녹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기적의 잠재의식을 발견하고 소통하면 많은 꿈의 성취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RG톡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잠재의식으로 하여금 쉽게 목표의 모든 꿈을 이루도록 도와줄 것이다. RG톡은 세계 최초로 말, 글, 이미지를 동시에 재생하는 녹음 방법이다. 말은 소리와 뜻,
에너지로 자연의 에너지를 부르는 힘이 있다. 아기는 배고플 때 울기만 해도 엄마가 아이의 소리를 듣고 달려와 아이의 입에 젖을 물린다. 하물며 구체적인 말로 요청하면 그것을 하늘이 들어주지 않겠는가? 이미지는 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다. 아이가 마음속에서 엄마를 그리면 엄마는 자석처럼 끌려와 아이를 안아준다. 그리움은 내면 깊은 곳에 그림을 그리고 또 그리는 일이다. 이러한 그림이 밖으로 표현되어 선명해지면 실제계의 파동 상태인 꿈을 현상계로 끌어내는 행위가 일어나게 된다. 그런 면에서 그림은 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다. 글은 꿈에 대한 가장 정교한 요청서다. 글 역시 원하는 것을 당기는 데 쓰였다. 애인에게 편지를 쓰면 애인이 훨씬 강력하게 당겨온다. 글은 말이나 그림보다 훨씬 구체적인 표현이나 주문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닭 200마리와 소 5마리를 가지고 오면 쌀 30가마와 바꿀 수 있다라고 글을 써보내면 그대로 이루어졌었다. 그래서 계약서는 말로 하지 않고 글로 남기게 된 것이다. RG톡은 이런 힘을 가진 말, 글, 이미지를 모두 녹음하여 반복 재생함으로써 더욱 강력하게 꿈을 이루어주는 최고의 도구다. 명심해야 할 것은 녹음이 마치 기도처럼 신께서 이루어 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한 그 다음 행동의 자연스러운 동기부여를 이루어주는 존재라는 점이다. 이때 녹음 후의 행동은 노동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행동을 이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내가 어떤 꿈을 녹음해 두었는지 확인해 보면서 내 꿈을 재정비해 봐야 한다는 사실이다. 내가 꿈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하여 그냥 재미로만 녹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녹음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짧은 꿈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긴 시간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때에는 긴 시간을 바라보는 인내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녹음은 안 좋은 일도 이루어질 수 있기에 다음 3가지를 조심해야 한다. 이것은 내 꿈을 막거나 나를 망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 의심하면서 녹음하면 안 된다. 2. 너무 과한 욕심을 내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3. 저주, 사고, 죽음 등 타인에게 피해를 가하는 꿈은 안 된다. 예를 들어, 에이, 이게 되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녹음해선 안 된다. 의심하는 마음이 깃들면 그 당시 내뱉는 말에도 부정적인 기운이 들기 마련이다. 또한 전 세계의 모든 돈을 내가 가지겠어. 이런 과한 욕심을 부린 진정성 없는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암에 걸려 아주 아팠으면 좋겠어 라는 타인을 저주하는 꿈은 긍정적인 기운이 들지 않아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녹음이 일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꿈과 별도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점과 고민들에 부딪히면서 산다. 이러한 고민이 생겼을 때 급격한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시급한 경우에는 빨리 해결해야겠다는 초조함이 앞서고 그러다 보니 차분하게 생각할 겨를이 없어진다. 또한 평소에 우려했던 일이 터졌을 때는 두려움과 당황한 마음에
제대로 이성적인 판단이나 행동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우선 문제에서 도망쳐 이를 회피하는 계책을 찾는다. 피하는 계책을 핑계라 한다. 밤새 고민도 하고 문제를 잠시나마 잊어버리기 위해 술에 의존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얻을 수는 없다. 이러한 경향은 임시로라도 가능한 한 빨리 골치 아픈 고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에서 기인한다. 종교가 있는 사람은 그나마 조금 낫다. 기도라는 무기가 있고 또 함께 기도해주는 성직자와 성도들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기도로 문제가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언제나 해결된다는 보장은 없다. 결국 기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종교가 있는 사람도 일반인과 똑같은 행동 패턴을 보이게 된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뾰족한 방법은 없는 것일까? 필자는 일상에서의 문제도 꿈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잠재의식의 힘을 빌리면 몇 배의 힘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문제 해결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사람들이 일상생활의 문제 앞에서 무너진 까닭은 현재 의식에 의존해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현재 의식은 나약하기 짝이 없다.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런데 잠재의식의 도움을 받는다면 어떨까? 잠재의식은 현재 의식의 수십, 수백 배의 힘을 가진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일상생활의 문제에 대해서도 잠재의식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활용하기 바란다. 그 방법은 앞에서 제시한 녹음하는 방법과 동일하다. 예를 들어 내가 게임 중독에 빠져 있다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녹음 문장을 만들 수 있다. 나는 2022년 12월 현재 게임에 중독되지 않은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 있다. 이 녹음은 무한 반복으로 재생되어 당신의 잠재의식에 각인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2022년 12월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일상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도 녹음을 하여 잠재의식의 문제 해결을 맡기기 바란다. 이것은 가장 강력하면서도 쉬운 방법이다. 지금까지 녹음 부분에 해당하는 일부를 낭독해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책 내용 중에 무음으로 무한 반복이란 말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저도 제가 책을 읽고 올리는 유튜브 영상을 듣다가 다른 일에 집중할 때는 영상을 멈추지 않고 소리를 줄여서 무음으로 만들고 계속 돌아가게 합니다. 마지막까지 듣지는 않았지만 내용을 끝까지 들은 듯한 생각이 듭니다. 녹음은 저자가 개발한 RG톡이란 앱을 사용하셔도 좋고 녹음 기능을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뒷표지를 같이 낭독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사상 유례 없이 가장 쉽고 완벽하게 꿈을 이루는 녹음의 법칙. 공명 주파수로 잠재의식을 깨우고 꿈을 향해 무의식적으로 나아가라. 간절한 꿈을 이루는 6가지 비결. 꿈을 녹음하고 반복하면 온 우주가 당신의 꿈을 이루어 줄 것이다. 첫 번째 비결, 당신의 꿈을 깨워라. 두 번째 비결, 이미지로 상상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라. 세 번째 비결, 앤서의 법칙으로 녹음하라. 네 번째 비결,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라. 5번째 비결. 성취하고 다시 또 성취하라. 6번째 비결. 성공을 나누고 더 크게 성공하라.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을 잡아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